자, 이제 타입 오브 머슬 액티베이션, 근육 활성의 유형 20페이지죠. 20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가 아니라 그림이죠. 그림 1.19를 볼게요. 20페이지에 팩토럴리스 머슬, 팩토럴리스 메이저인가요?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에 대한 그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 얘기가 나오죠.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을 가지고 세 가지 근육 수축 유형, 근육 활성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팩토럴리스 머슬이 어떻게 붙어 있죠? 이 가슴 쪽에서 윗팔배 쪽으로 붙어 있죠. 대략적으로 메이저 머슬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새고, 우리 그 겨드랑이를 구성을 하죠. 앞쪽 벽, 겨드랑이 앞쪽 벽을 구성을 하고요. 뭐 정확하게는 빗장 부위, 복장 부위 이런 식으로 나뉜다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큰 가슴근, 팩토럴리스 메이저, 대흉근에 대한 기능의 부학은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다, 잘 숙지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혹시나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에 대해서 가물가물하시다면 신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리진 인서전 액션까지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타입의 근육 수축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는 ABC지만 저는 번호를 다르게 매길게요. 1번, 2번, 3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 컨센트릭이에요. 컨센트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육이 짧아지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구형으로 먼저 하면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죠. 구심성 수축. 그리고 신용어로 하면 요거를 그 원심성, 편심성, 동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동심성. 자, 구심성, 동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컨센트릭, 길이가 짧아지면서 활성화되는 수축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처음에 시작점을 봐야죠. 시작점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게 다 시작점이에요, 여러분들. 시작점이고요. 여기서 구심성 수축인 컨센트릭은 이렇게 움직여서 팔이 이쪽으로 이동해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숄더의 어떤 움직임? 90도 팔꿈치를 굽히고 있는 거예요. 해부학적 자세에서 90도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하늘복에 향한 뒤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숄더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죠?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 내회전이라고 하죠. 내회전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능해부학 배울 때 액션을 딸딸딸 외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다면 내회전, 안쪽 돌림이 큰 가슴근, 대흉근의 액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능해부학에서 액션이라고 암기를 하는 것은 근육 수축 유형, 근육의 활성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1번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컨센트릭, 구심성 수축, 동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컨센트릭 컨트랙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해부학 때 배우는 건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는 걸 딸딸딸 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고 컨센트릭 수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센트릭을 한번 볼게요. 이센트릭은 반대로 길이가 늘어나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2번부터는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수축됩니다가 아니라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활성화된다는 표현을 이센트릭에서는 활성화된다는 표현을 쓰네? 이렇게 잠깐 머릿속에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센트릭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길이가 늘어나는데 근육이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육이 일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센트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구형어로 얘기를 하면 구심성에 반대되는 게 원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심성. 그리고 신용어로는 편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컨센트릭, 이센트릭. 임상에서는 특히 병원에서는 구심성, 원심성, 동심성, 편심성 다 거의 안 써요. 그냥 우리 실장님들, 선임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 컨센트릭 컨트랙션 할 때 아니면 컨트랙션도 빼요. 컨센트릭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짧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치료 전공학생이라면
한글만 쓰지 마세요. 컨센트릭, 이센트릭, 컨센트릭, 이센트릭으로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실습에 나가서도 말을 알아듣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인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의학용어를 모르면. 자, 그래서 1번과 2번 컨센트릭, 이센트릭, 구심성, 원심성이라고 하는 수축, 동심성, 편심성이라고 하는 수축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컨트랙션인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처음 시작도 여기고 끝도 여기죠.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게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컨트랙션 방법이고요. 아이소메트릭은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구용어로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어, 구용어 둘 다 등척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외우기 쉽겠네요. 등척성 수축. 그렇지만 임상에서 우리 물리치료사, 예비 물리치료사라면 아이소메트릭으로 꼭 공부를 해주세요. 컨센트릭,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지금 아령을 들었어요. 제가 아령이라고 가정합시다. 요거 아령이에요. 아령을 들고 바이셉스 컬이라고 하는 이두근 운동을 해요. 바이셉스 브라키, 위팔 두갈래근 운동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시작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작에서 끝날 때 움직임이 처음보다 바이셉스 길이가 짧아졌죠.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그 수축 방법, 활성 방법은 컨센트릭이죠. 동심성, 구심성. 자,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누가 이게 좀 무거워서 잡고 있었어요. 네, 잡고 있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도와주던 트레이너 선생님이 자, 운동 시작할게요. 시작하고 팔이 딱 뗐는데 팔을 떼는 순간에 제가 시작, 무거워요, 무거워요 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편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는 방법, 길이가 늘어나면서 활성화되는 방법, 원심성, 편심성, 이센트릭 컨트랙션입니다. 만약에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떼버렸을 때 제가 그냥 아무 힘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팔꿈치가 그냥 다 나가버렸다, 다 부러져 버렸다 라고 하면 정말 힘을 하나도 안 줬더라면 이센트릭 컨트랙션, 이센트릭으로 활성화, 액티베이션 된 게 아니죠.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지만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운동을 한다. 우리가 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양의 움직임, 음의 움직임 이렇게 아마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 둘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에 앉고 둘에 일어난다. 이게 스쿼트잖아요. 하나에 앉고 일어난다. 쿼드리셉스를 생각하면 앉을 때 쿼드리셉스가 이센트릭으로 늘어나고요. 일어날 때 컨센트릭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쿼드리셉스의 프락시말 가까운 쪽, 몸에 가까운 쪽 말고요. 심장에 가까운 쪽 말고 먼 쪽, 무릎에 좀 더 가까운 쪽 있죠. 그쪽 부분. 왜냐하면은 쿼드리셉스는 투 조인트 머슬이죠. 힙 조인트, 고관절, 엉덩관절에도 연결이 돼 있고요. 무릎 관절, 리 조인트에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프락시말 디스탈이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근데 아직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짧아지고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는 디스탈 쪽을 정확하게 봤을 때는 내려갈 때 얘가 더 늘어나는 거고 일어날 때 얘가 더 줄어드는 거다. 내려갈 때 이센트릭, 올라갈 때, 일어날 때 컨센트릭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덤벨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마저 할게요. 짧아지는 거 컨센트릭, 여기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자 뗄게요. 시작 하고 내려가면 이센트릭이라고 했고요. 자, 트레이너 선생님이 자 이번 거 좀 무겁습니다. 잘 버티세요 라고 했어요. 잡은 상태에서 자 회원님 시작 뗀 순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올리진 못해요. 올리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있는 상태를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양의 움직임, 음의 움직임 이론적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물론 근육에 힘을 주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실 떨리는 것도 동작 분석을 하게 되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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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렇게 Y축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건 아예 안 움직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컨센트릭 컨트랙션, 구심성 수축, 동심성 수축을 할 때,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을 할 때는 제가 수축이란 용어와 활성이란 용어를 같이 좀 섞어 쓰다가 이센트릭, 원심성 수축, 편심성 수축을 할 때는 제가 수축이 아니라 활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건 조금 어드밴스된 느낌의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줘도 좋습니다. 책에 나와요. 책에 21페이지에 그 관절에서의 근육작용 갈색 큰 제목 위쪽에 보면 한 문단이 있죠. 그 문단 한 6줄 되는 거를 제가 좀 나름 좀 편하게 풀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액티베이션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활성,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활성 혹은 활성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활성 또는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컨트랙션은 수축이죠. 수축. 혹시라도 우리 물리치료과 학도들 착각하지 마세요. 컨트랙션과 컨트랙션은 아예 다릅니다. 이건 구축이에요. 구축 뭐죠? 캐스트 오래 하면 팔 안 펴지는 거. 이 정도까지만 소스를 주면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컨트랙션과 컨트랙션은 다르다라는 거. 컨트랙션 다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액티베이션은 활성이고 컨트랙션은 수축이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왜 굳이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을 하느냐? 자,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는. 자, 수축의 정의가 뭐죠? 수축의 정의. 그냥 사전적인 정의는 지금 뭐 찾아보진 않고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좀 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수축은 근육에 쓰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근육이 짧아진다 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이 짧아진다. 왜냐면 우리 그 슬라이딩 가설 있죠. 슬라이딩 가설. 근육 필라멘트가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뭐 액틴과 미오신이 수축을 할 때 이렇게 서로 가까워진다, 미끄러진다, 뭐 칼슘 이온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생활치료 지도자 자격증을 딸 때 이론에서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짧아진다라는 키워드로 수축을 얘기할 수 있다면 활성화는 신경 지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신경. 물론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당연히 들어가긴 하는데 키워드가 신경 앤드 근육이다 라고 저는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시켜놨고요. 신경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작동된다 라고 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작동된다. 결국 신경은 우리가 신경 전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호를 전달받는다고 알고 있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쭉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이쪽 부분에 뭐 활동전이가 발생이 되면 이쪽에서 이제 그 신경 연접에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고 근육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슬라이딩 가설로 이제 수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경계와 근육계 통합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알고 있을 텐데 이 신경계에서 작동시킨다는 개념과 근육이 짧아진다라는 개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짧아지는 것이 수축인데 사실 근육이 일을 하는 건 only 짧아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육이 일을 하는 건 근육이 실제로 일을 한다는 것은 길이가 짧아지는 것만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나타내는 단위 줄 해서 실제로 뭐 이동한 거리 이렇게 따지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라요. 근육 자체가 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근육에 힘
힘이 들어가는 것. 짧아지는 것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과 컨트랙션의 개념 차이를 잡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컨트랙션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축이죠. 액티베이션은 활성 또는 활성화라고 하는데, 활성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작동을 하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신경계에서 전기신호를 통해서 근육에게 야, 근육 수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가 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수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길이가 짧아져야지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방금 전에 세 가지 타입.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이란 용어가 통하는 건 컨센트릭밖에 없어요. 이센트릭과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면서 활성화되는 것과 근육의 길이가 일정하면서 활성화되는 것, 두 가지는 액티베이션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주동근과 기랑근이라고 하는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가 같이 수축을 하면, 같이 컨센트릭으로 작용을 했을 때 같은 힘이면 아이소메트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액티베이션의 개념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의 부학으로 근육의 작용들을 막 딸딸딸 외운 지금 레벨이라면 액티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염두를 하는 게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레슨, 뭐 요가 레슨을 할 때 많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컨트랙션 개념이 아니라 이센트릭 개념, 특히나 이센트릭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저 회원님 앞으로 굽힐 때 왜 저렇게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떨어지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백머슬 이센트릭이 잘 안 되시는 거구나.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추할 수 있으시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